저희가 장시호 씨와 최순실 오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이모와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 씨. 그 재판에 오늘 조카 장시호 씨가 나왔는데요. 장시호 씨가 여전히 다른 분들의 기대를 어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 당황하게 할 만한 말들만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시 뒤에 그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저희 지난 청문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이 관련 업무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 없죠? 네. 그 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이모가 시켜서 했습니까? 네, 지금 제주도에서 말씀대로? 살 때 네. 제주도에서 아기 키우지 말고 뭐 일해보라. 퇴임하면 무엇보다 장시호 씨 법정에서 최순실 씨 곤란하게 할 만한 증언을 많이 했는데요. 무엇보다 영재센터 계획안 상당히 급하게 급조가 된 흔적이 오늘 장시호 씨 입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승마 관련 예산안에서 단어만 바꿔서 스케이트 예산안으로 바꾸라 했다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가 이게 굉장히 급조돼서 네. 어떤 돈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마련됐다. 이런 것들의 좀 증거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장시호의 증언에 따르면 장시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이규혁 씨라든지 그다음에 네. 이제 김동성 씨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획서를 만들 때 이 승마 관련했던 옛날에 그 박원호 전무한테서 그걸 받아서 거기서 승마라는 말만 빼고 이제 이 동계 스포츠 이것만 말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그렇고 뭐 안장 구입 비용을 스케이트 구입 비용으로 바꿔서 네. 사업 계획서를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급하게 이제 사업 계획서 바꿨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가 영재 스포츠 센터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네. 그러냐면 이 영재 스포츠 센터가 바로 평창 동계 올림픽을 겨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창 동계 올림픽을 할 경우에 이제 많은 예산들이 또 이제 투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겨냥해서 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좀 키우고 싶었다. 저는 이런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서류 자체를 빨리 만들어 갖고 이제 어떤 돈을 갖다 타내고 또 삼성 측으로부터 이 동계 스포츠 연예센터에 대한 돈을 또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네. 목적으로 해서 했던 것이 장시호 증언을 통해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문하고 오타 투성이 사업 계획서를 전달을 처음에 한 게 2015년 7월 25일 그때 무렵이었거든요. 그때 전달된 거를 이제 장시호 씨가 지금 얘기한 건데 그때 한 번 이재용 부회장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2016년 12월 15일 날도 만났을 때 사업 계획서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이걸 만들어서 전달을 했는지 바로 전날 장시호 씨를 불러서 빨리 사업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다음 날 장시호 씨가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그날 바로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날 때 그걸 전달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그냥 승마 빼고 스케이트 집어넣고 얼마나 엉터리로 하루 만에 만든 것인지 또 그걸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뭐 사업 계획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그냥 최순실 씨의 이권을 위한 그냥 영재센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에 이제 법정 증언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선수 출신 지도자라고 써야 되는데 선수 출진 지도자라고 쓰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장시호 씨가 뭐 솔직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는 건 좋은데 오늘 네. 나온 얘기는 그렇게 뭐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뒤에 뭐 있죠. 이모는 이모고 네. 자기는 자기고 최순실 씨 안방에서 A4 용지를 봤는데 거기에 24일이라고 적혀 있고 현대자동차 2시 그리고 김승현 한화 회장과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보류라고 적혀 있는 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장시호 씨가 알 수 있었을까요? 최순실 씨 메모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네, 제가 네네. 다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앵커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기업을 박 전 대통령이 만나는 이런 일정을 알고 있었다. 네. 이거 정말 그 국정농단에 아주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그 장시호가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굴 만날 때 뭐 2시 뭐 그 어떤 건까지 이렇게 네. 나온 거 보면은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정책 중에서도 특히 재벌들 만나는 이런 문제 본인하고 네. 관계가 되니까 아주 치밀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번 사건의 본질하고는 굉장히 다 있는 문제고 그 외에 뭐 그 장시호가 뭐 그 계획서 낼 때 뭐 그 글자가 좀 틀리고 하는 문제는 정말 그 본질은 본질이고 또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혼자는 역시 또
본인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네, 글자 근데 틀린 걸 넘어서 이거 워낙 굉장히 급하게 중요한 얘기가 만들었다는 될수 것 때문에 있습니다. 나라 일을 그렇게 처리한 거죠. 네. 네, 왜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게요. 이게 바로 뇌물 문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최순실 씨는 자기가 이거 만든 거 아니다. 장시호가 만드는데 내가 도움을 준 것이다.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시호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모가 자기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급하게 급조해서 만들어 갔을 정도면 결국 자기가 이걸 치밀하게 준비해서 뭔가 영지센터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최순실 씨가 급하게 만들라고 지시를 해서 만들었다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뇌물 혐의 입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 네. 아마 지난번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제 기억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정말 생각 없이 일을 빨리 처리해 줬는지를 증언한 게 나왔었죠. 장시호가 이렇게 엉망인 보고서 계획서를 만든 거를 택배 직원을 불러서 그날 최순실에게 보냈고 최순실이 그걸 받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날 오후에 전달을 했고 네. 그리고 바로 은행 거래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삼성으로부터 16억 원 중에 일부의 돈이 장시호 쪽으로 전달이 됐다. 이게 지난번 재판에서 나왔던 증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졌던 이런 계획서 이거 하나를 대통령이 최순실의 얘기 하나만 듣고 이렇게 처리했던 그게 참 또 한 번 어처구니 없는 거죠. 무엇보다 정유라 씨가 대기업 후원 얘기도 꺼냈고요. 그리고 정유라 씨가 임신했던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최순실 씨의 과민 반응이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후원 소문이 돌자 최순실 씨가 자신을 구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처음에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가 네. 삼성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게 이제 굉장히 비밀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장시호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김종 전 차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으로부터 돈이 들어오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종 차관이 이제 그걸 또 최순실이가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아니 이 중요한 비밀을 이게 막 입을 열고 다닌다고 해서 장시호를 바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꾸런쳐놓고 이제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어떤 이모와 어떤 조카의 뭐 이 관계보다는 이 사업가로서의 어떤 그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안 유지를 못했다는 이유로 이제 굉장히 뭐 구타까지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편으로 보면 장시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에서 애 키우고 있었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빨리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일 자체에 엮이게 되는 거예요. 본인 자체는. 그런 면에서 보면 최순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제가 볼 때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보안을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삼성이라는 이름이 나갔다고 해서 네. 구타까지 하고 이런 걸로 보면 최순실 입장에서도 자신이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은밀하고 또한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또 이런 보안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게 경제 공동체와 관련해서 특검과 그리고 검찰 측에서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순실 씨가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장시호 씨를 지나가면서 삼성동 2층에 돈이 있으니 그걸로 정유라와 손자를 키우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많은 분들에게 시사점을 던져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는 아마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를 배신하거나 뭐 굉장히 많은 증언을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이미 귀국할 무렵쯤에는 귀국 준비를 다 치밀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유라 씨는 독일에다 두고 본인은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들어오지만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어느 정도 예측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막상 검찰에 이제 구속이 되고 나니까 딸이 정유라 씨가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장시호 씨한테 쪽지를 건네면서 삼성동 2층 뭐 어떤 유치원에 가면은 돈이 있다. 이러면서 장시호 씨한테 그걸 가지고 정유라 씨를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디까지 사실일지 사실은 뭐 미리 우리가 예단하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를 위해서 곳곳에다가 돈을 숨겨놨던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 추측하기로는 독일에다가 지금 그 비덱스포츠라고 하는 회사를 두고 거기에 뭐 계열사가 14개씩이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 돈을 뭔가 빼돌려서 거기서 장시호 씨가 돈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내에도 최순실 씨가 구속되기 전에 뭔가 돈을 이곳저곳에 넣어놓고 난 다음에 네. 국내 협조자가 장시호 씨한테 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유치원은 정유라 씨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정유라 씨 아들 이름 유치원으로 쪽지를 주면서 귓속말로 삼성동 2층 돈으로 자신의 딸 그리고 손주를 키워달라는 거였죠. 그렇죠. 이제 최순실 씨가 국내 아마 귀국할 때 그때를 다시 상상을 해보시면 네. 그때 귀국하나 바로 검찰에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31시간 동안 최순실 씨가 한 일이 뭐냐면 은행 가서 돈 빼는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한 수십억 정도를 돈을 갖다 현금으로 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제가 볼 때 아마 그때 뭐 여러 군데 빨리 돌아다니면서 제가 볼 때 아마 이 돈 자체도 보면 네. 그런 것들 용을 위해서 당시에 또 숨겨놨던 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유라가 지금 해외 덴마크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사람들도 한 3명 쓰고 있죠. 그다음에 많은 지금 변호사 비용이 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덴마크에서 굉장히 인류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제 과연 그런 비용을 어디서 댈 것인가? 물론 이제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이쪽에서도 아마 돈을 가지고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최순실 씨가 들어왔을 때 왜 검찰이 그냥 제가 볼 때는 공항에서 연행하지 않았는가? 네. 좀 이거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최순실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저 자료를 은폐하고 어떤 여러 가지 챙길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누가 또 도와준 것 아닌가. 지금 와서 보면 과연 최순실이가 들어오라고 할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전화를 받고 들어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할 때는 뭔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유를 줬다. 아마 검찰도 그런 면에서는 이 시간적 여유를 줬고 그 사이에 최순실은 많은 어떤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추정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은 삼성동 2층에서 뭐 돈이 있으니까 그 손자 키우는 걸로 써라 이런 그 얘기가 성립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경제 공동체까지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걸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삼성동 비어 있었고 최순실은 삼성동을 그 마구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구도 뭐 그 얘기를 듣고 뭐 처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경제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 입증을 하기에는 이 검찰이 지금 계속 그 흘러나온 얘기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잠옷도 사주는 사이라는 제호 아래 이 최순실 씨가 자신의 법인카드로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쇼핑을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런 총력으로 가겠죠. 최순실 씨 이제 보면 정유라 씨 걱정이 많겠습니다만 더 구속기간이 10월까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시호 씨는 어쩌면 현충일 다음 날쯤 6월 7일 석방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구속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각각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최순실 씨의 관심은 이제 정유라에 대해서 덴마크 법원이 내린 송환 결정 네. 이거일 것 같아요. 정유라는 보도된 바로는 아이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지금 우리 현행법상 아마 정유라 아이가 지금 생후 23개월 이미 네. 2살이 됐기 때문에 아마 교정시설 내에서의 본인과 함께 양육 이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아마 계속 뭔가 지금 거래를 한다면 이상하지만 뭔가 네. 좀 요청을 할 것 같고 네. 이거 관련해서 배려나 조치 뭐 이런 걸 기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장시호 씨와 최순실 오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이모와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 씨. 그 재판에 오늘 조카 장시호 씨가 나왔는데요. 장시호 씨가 여전히 이 다른 분들의 기대를 어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 당황하게 할 만한 말들만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시 뒤에 그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저희 지난 청문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이 관련 업무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 없죠. 네. 그 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이모가 시켜서 했습니까? 네, 지금 제주도에서 말씀대로? 살 때 네. 제주도에서 아기 키우지 말고 뭐 일해보라고. 퇴임하면
무엇보다 장시호 씨 법정에서 최순실 씨 곤란하게 할 만한 증언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걸 겨냥해서 이 동계 스포츠 연계선을 좀 키우고 싶었다. 저는 이런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서류 자체를 빨리 어떤 만들어 갖고 이제 어떤 돈을 갖다 타내고 또 삼성 측으로부터 이 동계 스포츠 연예센터에 대한 돈을 또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네. 목적으로 해서 했던 것이 장시호 증언을 통해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문하고 오타 투성이 사업 계획서를 전달을 처음에 한 게 2015년 7월 25일 그때 무렵이었거든요. 그때 전달된 거를 이제 장시호 씨가 지금 얘기한 건데 그때 한 번 이재용 부회장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2016년 12월 15일 날도 만났을 때 사업 계획서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이걸 만들어서 전달을 했는지 바로 전날 장시호 씨를 불러서 빨리 사업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다음 날 장시호 씨가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그날 바로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날 때 그걸 전달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그냥 승마 빼고 스케이트 집어넣고 얼마나 엉터리로 하루 만에 만든 것인지 또 그걸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뭐 사업 계획이라고 할 것.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정책 중에서도 특히 재벌들 만나는 이런 문제, 본인하고 네. 관계가 되니까 아주 치밀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번 사건의 본질하고는 굉장히 다 있는 문제고 그 외에 뭐 그 장시호가 뭐 그 계획서 낼 때 뭐 그 글자가 좀 틀리고 하는 문제는 정말 그 본질은 본질이고 또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혼자는 역시 또 본인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네, 글자 근데 틀린 걸 넘어서 이거 워낙 굉장히 급하게 중요한 얘기가 만들었다는 될수 것 때문에 있습니다. 나라 일을 그렇게 처리한 거죠. 네. 네, 왜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게요. 이게 바로 뇌물 문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최순실 씨는 자기가 이거 만든 거 아니다. 장시호가 만드는데 내가 도움을 준 것이다.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시호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모가 자기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급하게 급조해서 만들어 갔을 정도면 결국 자기가 이걸 치밀하게 준비해서 뭔가 영지센터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최순실 씨가 급하게 만들라고 지시를 해서 만들었다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뇌물 혐의 입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까지도 없고 그냥 최순실 씨의 이권을 위한 그냥 영재센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에 이제 법정 증언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선수 출신 지도자라고 써야 되는데 선수 출진 지도자라고 쓰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장시호 씨가 뭐 솔직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는 건 좋은데 오늘 네. 나온 얘기는 그렇게 뭐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뒤에 뭐 있죠. 이모는 이모고 네. 자기는 자기고 최순실 씨 안방에서 A4 용지를 봤는데 거기에 24일이라고 적혀 있고 현대자동차 2시 그리고 김승현 한화 회장과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보류라고 적혀 있는 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장시호 씨가 알 수 있었을까요? 최순실 씨 메모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네, 제가 네네. 다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앵커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기업을 그 박 전 대통령이 만나는 이런 일정을 알고 있었다. 네. 이거 정말 그 국정농단에 아주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그 장시호가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굴 만날 때 뭐 2시 뭐 그 어떤 건까지 이렇게 네.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보다 영재센터 계획안 상당히 급하게 급조가 된 흔적이 오늘 장시호 씨 입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승마 관련 예산안에서 단어만 바꿔서 스케이트 예산안으로 바꾸라 했다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가 이게 굉장히 급조돼서 네. 어떤 돈을 어떤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마련됐다. 이런 것들의 좀 증거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장시호의 증언에 따르면 장시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이규혁 씨라든지 그다음에 네. 이제 김동성 씨라든지 이런 사람 통해서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획서를 만들 때 이 승마 관련했던 옛날에 그 박원호 전무한테서 그걸 받아서 거기서 승마라는 말만 빼고 이제 이 동계 스포츠 이것만 말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그렇고 뭐 안장 구입 비용을 스케이트 구입 비용으로 바꿔서 네. 사업 계획서를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급하게 이제 사업 계획서 바꿨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가 영재 스포츠 센터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네. 그러냐면 이 영재 스포츠 센터가 바로 평창 동계 올림픽을 겨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창 동계 올림픽을 할 경우에 이제 많은 예산들이 또 이제 투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